황금거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지난번에 이어서 The 7 F's Highly Effective People,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스티븐 코비 박사의 패러다임의 위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패러다임의 위력, 정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2차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패러다임이란 무엇입니까? 자신의 삶 속에서 채택된 정보에 기초하여 세상을 나름대로 해석하는 틀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의미를 의미하냐면요. 사실에 대해서 어떤 가정, 내가 보는 이것이 이사실이 이걸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가정에 기초한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 말은 다른 말은 뭐예요? 사실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본다는 태도를 갖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객관적으로 사물을 바라보기는 너무나도 쉽지 않습니다. 실체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려면요, 정말 내가 보는 방식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저 사물을, 저 사건을, 저 사람을 어떻게 보는가를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경청도 해봐야 되고, 물어도 봐야 되고, 만져도 봐야 되고, 같이 지내보기도 해야 되고. 여러분 무슨 이야기 알겠죠? 이것들이 다 뭡니까? 다 보기라는 겁니다. 제가 뭘 하겠어요? 본다 하겠습니다. 물어보기도 하고, 들어보기도 하고, 같이 있어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보기도 해야 되고, 물어보기도 해야 되고, 다 뭡니까? 본다예요. 이런 적극적인 본다를 감각을 열고 진행하지 않는다라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견에 빠져서 살아갈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패러다임 앞에 우리가 서면은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면요, 내가 틀릴 수 있다, 내가 모를 수 있다는 태도를 전제로 하지 않는 한 내 패러다임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사례로 들었듯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대전의 지도를 가지고 광주에서 길을 찾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잘못된 내비게이션에 작년 또는 재작년에 내비게이션의 정보를 가지고 오늘 제가 운전을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불편을 겪겠습니까? 불편하면서도 우리는 이런 어떤 내비게이션 업그레이드하는 선택을 하기보다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더 열심히 잘 해볼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러나 그 노력들이 내비게이션을 업그레이드 했을 때보다 훨씬 더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내비게이션이 만약에 5년 전, 6년 전에 정보를 한다면 여러분 어떠겠습니까? 그 내비게이션을 계속 쓰겠습니까? 저라면 그걸 버리고 말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오래된 정보와 기억 속에 들어있는 패러다임을 가지고 현재의 사물과 사건을 바라보는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러기에는 우리의 노력이 너무나도 아깝습니다. 우리 패러다임을 훨씬 더 잘 점검하고 잘 교정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실체적 사실의 지도와 그 다음에 가치관의 지도를 잘 점검을 해서 사실을 수용하고 실용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 우리의 삶의 효과성은 훨씬 더 높아질 것이고 그 기초 위에서 노력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의 삶은 앞으로 전진할 것이라는 것은 두말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잔소리가 될 뻔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틀렸다, 내가 모를 수 있다라는 그런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우리의 패러다임을 재점검해보는 노력을 황금거의 여러분들은 기필코 지금부터 더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대 상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함께 사는 사람들, 또 함께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 또 파트너들에 대해서도 여러분은 그런 재점검이 필요할 거라고 고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패러다임을 정리해보자 하면은 패러다임이란 세상을 보는 시각, 어떤 정신적 지도, 사고의 틀, 관점이죠. 근데 만약에 이게 오래되거나 고착돼 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고정관념, 편견이 되고요. 어색하고 옹색하고, 그리고 낯선 것으로부터 숨고 싶고, 좌절감은 더 커지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 고집센 사람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개방적이고 유연한 태도라고 보기는 쉽지 않죠. 이런 변화의 시대에 얼마나 열린 태도가 필요합니까? 개방적인 태도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네. 여러분, 그 역사 속에서 수많은 이 패러다임을 뒤엎었던 그런 사건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골리앗과 싸움에 나섰던 다윗은 정말 뭐 하나로 돌팔매이
돌팔매질이죠. 그렇죠? 돌팔매로 정말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렸습니다. 기존의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었던 수많은 병사들이 골리앗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자신보다 2배, 3배 크고 힘도 얼마나 장사겠습니까? 그 칼의 크기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것들이 위압적이고 압도적이죠. 여러분 지금 현재 오늘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정말 압도적입니다. 뉴노멀, 팬데믹, 그리고 시대의 변화가 우리에게 마치 골리앗보다 더 압도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업은 더 늘어나고요. 기회는 더 줄어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회가 줄어든다. 실업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좌절하고 있을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내일 무엇을 점검해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패러다임을 다시 점검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실체적 사실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장기적인 전망을 가질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관찰하고 보기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나의 패러다임을 넘어서는 그런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은 바로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패러다임의 점검에 관한 문제라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10년, 20년, 30년 후가 지나서 오늘날을 바라본다면은 그때가 기회의 시대였다. 나는 그 기회를 알고도 잡지 못했네. 내 옆에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도 나는 그런 황금알을 알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지 못했구나 하는 후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가 골리앗 같지만 우리가 다윗의 어떤 지혜로움으로 나다운 방식으로 승부를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포착하는 황금거의 여러분이 되실 수 있도록 황금거의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 패러다임의 위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점검하고 리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패러다임에 관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스티븐 코비께서 이야기하는 성격윤리,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든가 대인관계 기법이라든가 이 많은 것들이 한계가 있음을 더 절실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시도를 하기 전에 우리는 뭘 먼저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냐 하면은 패러다임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패러다임을 점검하지 않은 채 마치 골리앗처럼 힘으로만 해보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실패자, 낙오자가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우리의 패러다임을 잘 점검해보고 나의 강점을 가지고 그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와 포지션을 잘 찾아내는 패러다임을 점검하는, 재점검해보는 또 이것을 단순히 이런 패러다임의 점검이라는 것은 되게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또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성과를 담보하고 지속적인 황금알을 얻으려면은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동안 익숙하게 해왔던 걸 가지고 더 열심히 노력하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유능감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그것들이 적합하게 시대와 맞아 떨어진다라면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가 어떤 시도를 할 때 놀랍게도 자기 자신의 패러다임으로 상대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내가 요즘 이런 걸 고려하고 있어, 이런 걸 점검해보고 있어, 이런 기회가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것 같아, 나는 이걸 해보고 싶어,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 나눠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놀랍게도 그들의 패러다임으로 대부분 그걸 적극적으로 지지하거나 환영하거나 격려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우려를 표명하거나 네가 할 수 있겠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정말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힘이 납니까? 그렇지 않죠. 자기 자신을 또다시 의심하게 되죠. 물론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의심하기는 할 수 있어야겠죠. 그러나 그것이 의심이 아니라 호기심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좌절이 아니라 설레임이어야 됩니다. 예. 그들은 역시나 뭘 보고 있냐면은 자신의 패러다임으로 여러분을 보고 있고 여러분이 제시하는 사건이나 일이라든가 기회를 자신의 패러다임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패러다임에 여러분의 꿈과 열망을, 삶을 맡기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황금거의 여러분들은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 패러다임을 점검하고 더 열심히 관찰하고 능동적인 관찰로
실체적 사실을 파악하고 기회를 포착하는 그런 시기를 지나길 바랍니다. 자, 다시 정리하자면은 지도, 관점, 어떤 사고의 틀, 이런 걸 우리는 패러다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사고의 틀, 관점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조절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이야기들, 너는 이런 사람이야, 뭐 이런 거, 너는 이걸 잘한다, 이런 거이죠. 근데 나는 그것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잘할 수도 있고요. 이 세상엔 기회가 없네, 할 일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으실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많고 새로운 기회는 지금 현재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해야 되죠? 내 삶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패러다임을 재검토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 남의 패러다임에 의존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관찰하고 능동적으로 시도해보고 그래서 개방적으로 지금 시대가 주는 기회들을 포착하시기 바랍니다. 황금과의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여러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자기 삶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 무엇을 할 거니가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나의 패러다임을 점검해보고 이미 도착해 있는 기회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을 뜨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봉학이었습니다.